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초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알아볼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잘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영상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분야에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함정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을 단순하게 돈을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유튜브나 SNS나 수익 인증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벌었으니 따라하면 나도 벌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이 성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자랑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성공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며, 주식을 실패했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적인 경험은 누구나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한 번의 행운으로 큰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으며 특정 종목이 우연하게 올라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나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그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는 인사이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사이트를 가지고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여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고 뒤늦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배우고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 수익률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시장에 오래 머물면서 일관된 원칙을 이용하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나스닥이나 S&P 500 이러한 증시보다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높게 달성한 사람이어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고 배워야지 우리는 주식이라는, 투자라는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계속 절하가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중요시되는 이 사회에서 투자라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수익을 원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을 바라보면서 긴 여정을 할 투자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페이스메이커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으로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투자의 대가라는 칭호를 듣는 이유는 단순하게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수익률만 본다면 이 두 사람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러한 사람들은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이 존재하며 이 원칙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가면서 수익을 증명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가치 투자의 원칙으로 연평균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으며, 피터 린치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평균 3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의 투자자이며 투자의 대가들입니다. 이러한 칭호를 얻기에는 다소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수익률을 얻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연평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사람한테 배울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시장 평균보다 살짝 높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싶은가? 아니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하지만 그 다음은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곳에 돈을 맡기고 싶은가? 이러한 것 말이죠. 여기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수익률이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보장이 되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텐데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 속하는 시장 평균보다는 살짝 높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의 스타일을 일단 알고 그 스타일에 맞는 투자의 대가의 성격과 비슷하게 투자의 원칙을 배우면서 그 방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초보자들도 가장 쉽게 따라하는 투자법이 될 것입니다. 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간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가정을 책임지면서 가정도 이끈 사람입니다. 즉 본업이 이러한 것이고 여기에 평생을 다했으니 프로라고 해도 되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프로만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프로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도 같은 공간에서 싸우고 있고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프로인지 프로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을 알아봐야 하며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처럼 프로의 특징을 모티브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프로 투자자들의 특징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자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할 때 단기간으로 보는 성향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감정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 투자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필수로 여기며 전문적 지식과 도구 등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해지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프로 투자자들과 달리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도파민을 위하여 재미를 위한 게임과 도박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단기적 수익으로 수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리스크 관리에 부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은 충분한 학습 없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손절을 할 타이밍과 시기, 손익을 할 타이밍 이러한 것도 존재를 하지 않아 원칙이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대략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쪽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계셨을까요? 프로 투자자였었나요? 아니면 아마추어 투자자였었나요? 반드시 깊게 생각을 하고 아마추어 투자자였다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대가들의 습관, 원칙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꾸며 원칙을 만드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몇 명의 프로 투자자들이 대부분 아마추어 투자자들을 잡아먹는 전쟁터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자산 투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분명 스릴이 있고 도파민을 분출시킬지는 몰라도 항상 재미만 쫓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가 되는 순간 이러한 스릴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포기를 하고 이성적으로 대할 때 그 대가로 받는 것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을 사용하며 매뉴얼에 의한 투자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들의 대가들은 어떤 투자 스타일로 어떤 방식과 원칙으로 지금의 대가에 되었을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좋은 기업만 보유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찾는 원칙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가치 투자의 대가,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은 주식을 단순히 주식,
돈,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회사와 동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투자 대상을 고를 때 내가 동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러한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즉,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 회사를 고르며 그 회사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기업의 분석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마추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계적인 분석은 매우 지루할 것이며 단기적 경제적 상황에 무척이나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주식을 해석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애플이나 코카콜라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 재무제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보면서 주식을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한 종목의 수도 많지 않고 말이죠. 또 워렌 버핏 말고도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마트를 가고 커피를 마시고 자녀가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과 장난감을 사고 그런다면 그 각자 누구나 자신의 생활 범위 내에서 남들보다 앞서 있는 자신의 분야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아이들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처럼 말이죠. 취미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취미에 따른 산업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 분야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피터 린치의 원칙입니다. 내가 매일 접하는 제품의 브랜드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찾거나 내가 일하는 업종에서 장사를 잘 하는 기업을 찾고 실제로 그 기업이 상장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내가 앞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업종이든 그 정보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부터 가장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느낌,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무려 30% 가까이 내는 전설급 성적을 남기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피터 린치가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한 행동은 무척이나 단순했습니다. 남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시장을 살핀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에 브랜드를 살피며 카페에서 줄 서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추려내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한 것이었죠. 당신이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에 투자를 하라. 이게 바로 피터 린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피터 린치 투자 원칙은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관찰자의 환경에 따른 편향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피터 린치는 모르지 않았고 만약 10개의 투자 중에서 6개 혹은 7개만 투자에 성공을 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과가 좋은 것 중에서 1개, 2개만 대박을 치면 나머지가 실패를 해도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분야를 알아도 투자하기 전 재무제표를 보고 나쁘지 않은 기업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기업도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대가들은 본인들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을 고집하면서 하루 이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또 대가들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대가들도 많이 있으니 어떤 투자 원칙이 어떤 대가가 본인의 성격에 맞는지 성향에 맞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 투자에 따른 원칙을 세우고 조정하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대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로 관통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주가의 움직임으로 단기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흐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식을 하거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성장성도 보이고 평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냥 실시간 주가 변동을 관찰하거나 단기 차트 분석에 집착을 한다거나 호가창 확인에 시간을 쓰고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가격의 돌파와 지지를 관찰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는 활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며 단기간, 장기간 흐름에 예측하는 행동이나 산업 트렌드를 연구하고 생활 속 제품, 서비스 관찰, 투자 원칙을 수립하거나 개선을 하고 전문 분야 지식을 확장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활동일 것이며 진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